대블님이 이쪽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냥 편하게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카메라상 이렇게 붙어있는 게 좋고 술 드실 분은 3명밖에 없어가지고 잔 몇 개만 드릴까요? 3개만 줘.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거의 잘 안 먹어요. 술을 먹으면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일상 루틴이 좀 망가지니까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진짜. 이제 힙합 씬에 좀 이렇게 불규칙적인 그런 패턴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엔터 쪽이. 네. 근데 그런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나랑 좀 안 맞는다. 이 삶. 저 약간 저는 규칙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제이. 그냥 계획적인 규칙적인 삶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공이 완전 규칙적이야. 나 개규칙적이야. 나 그냥 막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되게 뭐지? 부지런함의 끝판왕이야. 근데 뭔가 매일 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없어. 근데 그게 좋아. 근데 진짜 부지런해. 시간을 헛 쓰진 않아. 근데 대신 뭔가 막 나는 8시 꼭 일어나서 뭐 9시 뭐 해야 되고 뭐 해, 10시 뭐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 오늘도 지금 그냥 온 거야? 근데 왜 갑자기 이제 또 밥 같이 먹으러 왔어. 이건 규칙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규칙적이기 힘들지. 규칙적인 사람이면 밥 먹으러 안 하지. 그지? 이건 내 계획이 없는 거야. 딴거 하러 가야지. 제이들은 진짜 그럴 거야. 한국에 언제 왔어요? 한국에 6살 때 왔고 원래는 엄마 아빠가 프랑스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미술대학원. 그래서 미술할 때 이제 거기서 태어났다가 6살 때 한국 와서 쭉 그냥 한국인으로서 그냥 살았다가 두분 다 한국 분이신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한국분이고 불어하시고 네, 늦둥이 동생 있어요. 지금 중2병 중학교 2학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형 아이돌 연습생 때부터 시작할 때랑 지금 이제 아이돌 되고 싶어서 이제 주변에 회사 뭐 하는 애들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형 생각할 때. 제가 연습생 했을 때랑 네네. 차이 많이 나죠. 일단 지금 아이돌 산업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 갈 수 있는 곳이 많아. 그래서 약간 좀 선택지가 많으면 일단 간절함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좀 되게 엄하게 배웠지. 뭐 요즘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 가장 보는 조건은 그런 조건들이 또 중요하겠네요. 간절함이나 뭐 태도나 간절함이랑 진정성. 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 단순히 연예인 되고 싶은 것만 같이 안 하고 싶고 이게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르니까 제가 지금 데뷔한 지 연습한 지 지금 20년 됐어요.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005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다를 수밖에 없겠지. 댄서로서의 삶은 어때요? 힘들었어. 근데 댄서가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저작권이 있거나 이게 그 소비가 많이 되고 그거에 대한 뭔가 그 돌아오는 게 되게 적으니까 그게 되게 애매해. 되게 애매해. 뭐 예를 들어 사는 뭐 음악에서 저작권 나오고 예술품 뭔가 약간 그런 어디서 전시회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춤은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그게 되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몸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결국 가서 춤을 보여줘야지만 내 홍보가 되고 뭐가 하다 보니까 그 음악처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하죠. 그럼 반면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좋아지는. 건강해진다? 나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멋져 보여. 오히려 건강을 그냥 같이 몸을 계속 쓰니까. 자연스레 운동을 겸하게 되는 약간 보면 댄서분들은 다 좀 동안이에요 대부분. 몸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보면은 다 나이대보다는 다 어려 보이는 건 좀 있던 것 같아요. 딱 올해 3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꿈과 현실 사이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 갈등이 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 어떤 비즈니스 머리나 이런 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 왜 많이 했냐면 옛날에 그 제가 딱 한 번 빌스텍스 형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돈 벌려고 랩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고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진짜 딱 한 명 이렇게 간 사람이 재범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우리라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춤만 춰가지고 아니 이게 다른 거를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MVP 오면서 다른 장르의 춤도 이렇게 진짜로 해보고 영상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믿고 시켜줄 사람은 없거든.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도전한 것도 재범이었고, 그리고 재범이의 그 라이프도 아이돌을 시작해서 레오엠이랑 하이어 그리고 지금 모어비전까지 이 고민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형이랑 좋아하는 거 나는 충분히 지금은 같이 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간다면 좀 끌어줄래? 갑자기요? 같이 갈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유혹들이 항상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하고 자기 가치관이랑 소신이랑 뭐 등등등등 이런 걸 다 정하고 뭐를 해도 그걸 계속 지켜가면서 하면 그게 괜찮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끝없이 이제 그 갈등이 있고 끝없이 그 뭔가 자기 자신과 약간 싸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약간 뭔가 남들의 나를 약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지 뭔가 약간 그런 이거 약간 좀 화제될 것 같은데 뭔가 마음속에 약간 이거 좀 아니고 좀 약간 딱 끌리지 않는데 그래도 약간 일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왜냐면 그게 나중에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이거 길게 하고 싶으면 그 소신을 계속 지키는 게 재산이에요.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제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유행이네? 이게 밈이네? 내가 원래 하던 건 아니지만 약간 좀 훈훈한 느낌이 여자들이 좀 좋아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영향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런 드립 쳤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 약간 근데 그걸 하면은 제 결론적으로 형 말을 느끼는 게 안 하고 있어 결국.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걸 안 하게 되고 이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티가 나. 맞아요.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잘 되는 거 맞추려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 무게감이 없어요. 무게감 없고 정체성이 없어. 정체성 없어. 오래 남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내가 나고 설득시켜야지. 근데 그 설득하는 게 힘들잖아. 이 사람이 좋아할 거 내가 다 하면 키운 거보다는 정말 뭔가 약간 나는 뭘 해도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설득시키면 왜 좋아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오랜 시간 걸리고 그게 되게 힘들어요. 노력을 2배로 해야 돼, 3배를 5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훨씬 더 오래 가요. 만약에 길게 하고 싶은 거면 우리는 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다 동갑이에요. 얘는 3명이랑 때도 그렇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뭔가 무슨 유행처럼 한 거 아니고 이게 우리 라이프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뭐 랩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냥 막 애들이 하는 근데 이건 이제 인생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까지 깊게 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멋을 뭔가 전달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고 이게 왜 멋있는지 이게 왜 다 약간 뭐 예를 들어 그냥 잠깐 틱톡하는 찍는 사람들이랑 왜 다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거고 꼰대 같은 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씨 좋아져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2부까지 해줘가지고 진짜 3부가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냥 결론 낸 거는 이게 형이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잘 될 거를 제가 잘 녹이는 타입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잘하는 걸 했을 때 반응이 제일 더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궁재울 채널을 되게 퍼스널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고 자아 실현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20년 뒤에 제가 막 애가 생기고 뭐 그랬을 때 아빠 이런 거 했었어. 아빠 뭐 형들이랑 막 회식하고 이랬었어. 뭐 약간 그걸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그게 저는 그 카메라의 최고 장점이라 생각해요. 뭐 속된 말로 저희가 재범이 형 내셨던 조화 뮤직비디오를 10년 전 뭐 그런 거 나왔던 걸 지금 보면은 그 안에 형의 모습 그대로 있잖아. 우리 지금 회식하는 장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맞출 요소가 다 사라져요. 이 컨텐츠는 광고가 안 붙을 거야. 이 컨텐츠는 사람 안 좋아할 거야. 전 일종의 작품처럼 남겨 사람들 앨범 내듯이. 그래서 그렇게 두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고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고민은 그냥 불안한 거죠. 30살 때. 내 선택이 맞나? 이거를 오히려 뭐 했으면 너무 대단하다. 되게 30살에 이런 시야를 바라보고 근데 이미 너무 잘 고민한 거의 결과값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랑 시훈이도 그렇고 우리도 춤을 계속 추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오는 도태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보여주고 싶은 매체가 더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춤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을 제일 근접하게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무가 가지치듯이 그런 쪽으로 뻗쳐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멋있는 걸 좀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남궁재벌 채널에 익스클루시브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비밀리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행사나 뭘 했는데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랑 잘 맞는데 결이. 아 그래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계약서 하나 남자. 너가 끌고 가야 돼 우리. 여러분들 춤만 추시고 맨날 전화해서 뭐 없니? 근데 춤도 춰야 돼요. 아 근데 춤도 춰야 돼요. 월요일마다 불공정 계약 클래스야.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왜냐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튜브를 해서 남궁 재벌님처럼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역시 그 위치에 가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반대로. 왜냐면 저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그 힙합 아티스트들 만나는 자리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하나 남는 게 블라스 형 작업실이 수원인가 그랬어요. 블라스 형 작업실을 새벽 2시에 콜 왔는데 그때 모닝 타고 친구 데리고 가서 작업실 가서 찍었어요. 그게 그냥 행복하니까. 가는 길이 막 설레고 막 설레고 막 질주를 했죠 사실. 맞아. 근데 이게 연이 이제 쌓이고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냥 인터뷰 구조도 뭔가 생기고 약간 일처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순간부터 그 설렘과 그 감사함이 없어진 순간 뭔가 엄청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어떤 구독자 수, 어떤 유명한 아티스트가 출연해서 어떤 누구랑 뭘 해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가 아닌 정답은 내 안에 두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일기장처럼 남기면은 그런 사소한 거를 좀 더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헬스 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제 새끼손가락 부러져 봤었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한 달 동안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건강이 최고다. 맞아. 그래서 요새는 그냥 비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외하면 어떤 목표치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안 해요. 그거 벌면 사람이니까 또 그럴 거거든요. 와, 그 다음에는 막 포스트 말론 나와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에이셈 라키랑 같이 있어요. 뭐 그러면 당연히 멋있고 좋겠지만 그런 꿈을 꾸지만 그거를 목표치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렇게 사니까 그 제 안에서 그거는 일단 충족이 됐어요. 진짜. 훌륭한 춤. 아멘. 재구씨 젊은 열정이 엄청 세게 느껴져요. 엄청 세. 근데 열정이 있는데 이제 성숙하네. 생각이 생각이 깊네. 체계적이고. 저 안 되는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대한민국이 지금 아프잖아요 사람들. 그냥 릴스 하나 올려도 첫 댓글이 막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그게 여론이 돼버려요. 근데 대한민국이 좀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괜히 지금 괜히 욕하는 거 같아. 그냥 다 헤이터 기질이 존나 생겨가지고. 우리 쪽 장난 아니야. 그래요 형? 우리 쪽은 시기와 질투와 이게 댓글이 신기해. 같은 사람인데 잘하면 갑자기 잘하는 칭찬으로 꽉 차. 근데 같은 사람이 다음 때에 못하니까 욕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 다르게 댓글을 반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우리 다 똑같은 게 영상 보잖아. 그럼 이제 보다가 댓글부터 봐. 맞아. 보여. 댓글 보면 이게 뭔가 약간 뭐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반 뭐 차 있다, 반 비어 있다, 차이점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흠 찾으려면 누군 다 있지. 그래서 그걸 존나 부각해가지고 하려면 누군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뭔가 그게
계속 부각되니까 나도 점점 그게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지. 좀 그래, 약간 좀 그러네. 그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무대? 보트나 아니면 뭔가 이런 돈을 써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잖아. 그냥 왜냐면 그게 되게 단순해.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게 맞아. 정말로 이거에 그만큼의 감정이 투입돼서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서 한 거고. 근데 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 자기가 없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와 잘한다 하고 재범이 말대로 댓글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봤는데 다 욕이면 또 아닌 거 보이지. 내가 내 눈이 이상한가?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라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게 용기가 잘 안.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용기라니까. 남들 다 욕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난 좋은 거 같은데 하면은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리나 원칙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얼마큼 가치 있는지, 얼마큼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 나의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등등등등 다 똑같아. 그게 춤을 통해서 했든, 아니면 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했든, 브랜드도 그렇고, 등등등등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왜 하는 거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물론 내가 나에게 선물이 있지만, 이게 반짝반짝 거리니까 남들이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 얘는 이제 다이어를 찰 수 있고 이런 브랜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애가 돼버린다,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그게 평소에 이제 힘이 없고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내가 나만의 무언가 약간 그 의견이나 나만의 뭐 관점이나 입장을 이렇게 그냥 표출할 수 있잖아. 아무렇지 않게. 아무 책임과 대책 없이. 그렇지. 평소에 내가 누구한테 그러면 뭔가 그런 게 컨세퀀스가 있을 거 아니야. 책임을 따라오잖아.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익명성 그래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약간 그 쾌감, 희열이 있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약간 안타까운 사람이지. 이제 누군가 아예 접종이 없는 모르는 사람, 그냥 보통은 그래도 사람을 정말 증오하려면 이 사람 오랫동안 알고 뭔가를 같이 이제 겪어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의 삶의 한 뭔가를 약간 그냥 순간을 20초 아니면 뭔가 헤드라인을 보고 그만큼 욕설이나 이렇게 쓸 정도면 그게 진심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무언가가 자기만의 스스로 증오하는 걸 표출하는 거지. 막 정말로 그냥 이 사람 좀 그만큼 싫다.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마 아닐 거야.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댓글에 약간 타격이 별로 없는 게, 나는 내가 이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나랑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약간 나를 아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나 욕하는 거. 누구한테 증명하게 목말라가지고 하는 거랑 내가 내 방어를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씩은 그래도 이거는 내 방어를 해야겠다. 나는 혹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그냥 딱 이제 그냥 한마디를 할 때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신중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래도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순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걸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뭔가 제이는 그거를 음악으로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 이런 노래 나왔다가 DNA나 갑자기 엄청 그 쇼미 때 블루책 같은 거 그런 걸로도 얘의 그런 걸 확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럼 그때 또 사람들의 반응이 또 되게 달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아까 팟캐스트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옆에 되게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랑 팟캐스트 할 때 재불님의 그런 거를 좀 그런 마인드를 좀 보여주는 것도 그 영향력으로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스토리에 막 글 써서 인스타에 글 써서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런 자리에서 우리도 진짜 좋으니까 이렇게 밥 먹고 좋아하지. 제발 이제 밥 안 사거든 잘. 그래가지고 오늘 네가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냐고요? 네. 이래서 계속 같이 하자구만. 그 생고기 먹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아. 뭔가 누구 욕하고 막 그거는 이제 그냥 내 에고 때문에 하는 거고, 에고를 들으면 항상 져. 어쨌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바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뭔가 그 후련하고 풀리는 게 있겠지만 후련하진 않을 거야.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건 있겠지만
결국엔 후련한 건 이제 내가 나중에 크게 이제 길게 노력해가지고 증명했을 때 그럼 그때는 이제 5년 걸렸지만 네 말 틀렸었잖아. 이게 결국 이기는 거잖아.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아우 네가 뭘 알아 새끼야.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길게 봤을 때는 5년 뒤에 봐봐 네 말 틀렸잖아. 할 말이 없잖아. 와. 진짜 증명하는 거네요. 진짜. 근데 그게 가장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제일 힘든 단순하게 거 가장 힘들어. 맞아요. 갑자기 뭔가 무슨 약간 이거 약간 무슨 꼰대 코너. 이거 3부로 나가야 냉철토론. 이거 거의 약간 꼰대 코너 약간. 근데 그거 괜찮다. 보통 재불 씨가 아티스트들을 알아가는 맞아, 그거잖아. 맞아. 근데 이제 반대로. 배워가는 재불 상담, 씨의 상담.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야. 고민을. 모으기 전에 꼰대들에게 상담. JB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재부리의 고민을 듣는. 고민 상담소. 고민 상담소. 근데 고민들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고민. 진짜, 그게 진짜. 그게 멋있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맞아.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너무구만. 그래서 원래 제가 20살 초반 같았으면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0살 되니까 반대로 이제 사람이 미워지기도 했지만 몇 명은 근데 반대로 외로울 땐 끝까지 외로워야 되니까 이런 가사 있잖아요. 오케이션 가사 중에 그게 뭔지 약간 느꼈어요. 나 스스로를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중요하구나. 매우 중요해.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 20살 초반 때면은 견디지 못하고 되게 비탈길이나 안 좋은 방향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다. 나 이제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막 너무 바쁘잖아요. 아티스트 그치. 섭외하고 맞아, 편집하고 맞아. 회사랑 소통해서 혼자 하니까. 혼자 하고 맞아. 컨펌 받고 맞아. 근데 당연히 저도 가오 잡고 싶죠. 카니발 막 해가지고 야 이번에 광고 받았는데 운전 한번 해서 회사 있는 척 해줘. 그거부터가 일단 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번 그래봤거든요. 제가 하는 이 겉으로 표출하고 최대한 흑인 애들이 하는 걸 왜 에이시안이 이렇게 해 어쩌고저쩌고 저는 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차별점이 있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 고민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진짜 나다운 게 이게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이 행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힘들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뭘 할 때 행복하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네. 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래도 남들보다 뛰어나게 이 나이에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렇게 막 많은 나이도 아닌데 아무리 뭐 30살이어도 50살이 60살 70살이어도 네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해. 다음을 보고 있는 거. 네. 그냥 하고 약간 뭔가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뭔가 더 맞아요. 나은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맞아요. 되게 좋은 거죠. 완전 최종적으로는 그냥 아까 말했지만 이 힙합이라는 그 문화를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냥 이쪽 좋아하는 친구들이 뭐 형들도 어떻게 보면은 힙합인 거잖아요. 힙합이지. 네, 항상 힙합 음악 듣고 힙합 음악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안무를 짜고 이런 춤 춰서 얘네보다 힙하는 사람이 몇 없을 거야. 진짜요. 그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힙합은 또 그냥 장르예요. 그냥 음악 장르. 그리고 래퍼만 힙합. 근데 하나의 아티스트가 조명되기까지 되게 복잡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다 팀 단위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그냥 미국 쪽 그럼 봐도 치프키프는 오블라에서 지 친구들 보면은 뮤비 찍는 애 있고 비트 찍는 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조명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힙합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 남들한테 이게 셀링이 되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힙합은 나만의 서사, 나는 나답게 살아 너 받아들이고 그 소신과 그 진정성 끝까지 지키는 게 저는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 내가 가사 쓰고 아니면 내가 나만의 춤, 나만의 무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어떤 그냥 뭔가 유혹이 있든 뭐든 그냥 노선을 안 바꾸고 계속 그 자기만의 것을 지키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물론 뭐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이 진정성이라는 게 가장 근데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얻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많이 다 봤겠지만 래퍼도 그렇고 뭐 춤추는 사람들도 뭐 그냥 춤추다가 갑자기 또 직장 뭐 되고 아니면 뭐 래퍼하다가 뭐 갑자기 또 뭐 다른 거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취미지. 그게 이제 힙합 약간 래퍼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아니면 뭐 힙합이다 댄서다 아니 그냥 잠깐 춤췄었다
제가 랩했다. 그런 그것을 제가 느낌이네. 잘 담근 거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나만의 것을 지키면서 뭐가 다가와도 계속 이거를 그냥 이 소신과 이 중심을 계속 휘청거리지 않고 지키는 게 뭘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거 하면 이거 힙합 아니다 뭐 그런 거 어떻게 이건 정신인 것 같아요. 정신과 마인드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이거만 지키면 그냥 어떤 행보를 하든 그냥 힙합스러운 사람들 있잖아. 어쨌든 그냥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차이점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딱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인드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 막 돌고 있네. 와.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안 돼. 왜냐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 보통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뭔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질문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질문을 제대로 하고 이제 컨텐츠 제대로 만드시는 사람 되게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회들도 명분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부 씨 같은 아니면 저 같은 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런 분들한테. 맞아요. 엄청 중요한. 또 이제 추가적인 말을 잘 못해. 나쁘지 않아. 몸으로만 말할 수 있어.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만 말할 수 있어. 몸으로 괜찮아. 근데 아마 또래는 이런 대화가 맞아. 힘들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되게 진짜 훌륭한 거야. 진짜. 저는 늘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런 거. 예를 들어 포스트 말론의 컨트리 앨범 저 사람은 평생 음악 안 해도 되는데 왜 앨범을 냈는데 40곡짜리 컨트리 기타 땅땅땅 치는 그거 내지?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드레이크라고 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욕 먹는데도 월드 투어를 왜 계속 땡기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 아저씨 아직도 그래도 미디어 나와서 뭘 하네? 그 행위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냥 돈 개 많은데 북한의 지도자처럼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일 안 해도 되잖아. 맞아. 그냥 음악 안 해도 되잖아. 일 시키면 되잖아 이건데 그래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공연을 하고 월드 투어를 댕기는 거야. 저 사람 저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냥 그거 자체를 좋아하고 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많이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걸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개나 소리 다 할 수 있는 거 별로 특별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이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위치가 됐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 어떻게 쓰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이제 관리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길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나 자리에 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책임감을 입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타투도 약간 뭐 이런 뭐 옷이나 이런 뭐 주얼리나 비슷한 왜 하냐 남들한테 이제 내가 이런 튀고 싶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선입견이 다 이제 뭐 왜냐면 타투를 다 이제 조폭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연관하니까 엮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어쨌든 저는 조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약간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해서 결국에는 막 그거 왜요 막 우리 뭐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니면 팬분들도 그렇고 막 뭔가 처음에는 뒤통수 하는 거 너무하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우리 뒤통수에 이렇게 나중에 그 잡지나 뭐 찍을 때 다 타투를 찍고 맞아. 와 너무 예쁘다. 맞아. 초반에는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서니까 다 욕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좀 아이덴티티가 돼버리니까 맞아. 너무 예뻐요. 타투 찍을게요. 타투 좀 더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선입견에 되게 단순해. 네, 그래서 그 선입견을 계속 깨부시는 게 되게 힘든 건데 맞아. 근데 그런 뭔가 하나 둘 셋 깨부시면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돼요. 맞아. 그래서 안 하는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유로 아니고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다 익숙한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약간 뭐 자기가 아는 걸 좋아하고 그치. 근데 이제 낯선 거를 만약에 이제 그런 행보나 그런 길을 가면 처음에는 욕하고 의심하고 모욕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이제 그때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시켜주면 그때는
무한 리스펙, 더한 리스펙트밖에 왜 자기 못하는 거 아니까. 그걸 보여줬으니까. 맞아. 그래서 근데 타투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뭔가 아이돌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타투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다 이제 타투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타투를 할 거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뭐 40년 안 살아봤으니까 그때는 몇 살이지? 뭐 23살? 24년, 3년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얼굴에 안 한 건 정말 천만 다행이야. 하고 싶었어? 얼굴에는 나는 얼굴은 생각 왜냐면 이게 아직도 존나 가려는데 여기 다 가려요. 얼굴도 했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항상 그 데이밴드 붙이고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면 여기 했잖아. 뭘 붙이고 나와야 돼. 개 힘들었을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약간 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철들고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막 이제 뭐 이런 회장님들 대표님들 만나잖아. 그러면 내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간지를 보는데 갑자기 제가 약간 눈물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표님 네 막 이러면 약간 조금 뭔가 저도 약간 좀 아니요 저 옛날에 약간 뭐 맞아. 어렸을 때 했으면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형 그 제가 추천드려도 될까요? 네. 그걸 깨부시는 모습을 아니. 가지고 카카오 대표님한테 충분히 많이 깨부셨고요. 이제 그만 깨부시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되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보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약간 그 조금 약간 좀 속상하게 약간 그 랩이나 힙합이 조금 너무 막 밈화 돼버려가지고 그런 뭐 무게감이나 이게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심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약간 네, 이게 다 너무 그냥 너무 인스턴트. 그냥 가볍게 짧게. 그 깊이가 많이 없어 무게감도 없어.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많이 허용을 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스타나 SNS나 유튜브나 다 조회수잖아. 숫자적인 거잖아. 그래서 수치가 잘 나온 걸 당연히 그래서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힙합은 사람들이 니즈를 맞춰준다면 정말 큰 자문과 이런 힙합은 뭐가 매력이었냐 생각하면 이거는 각자만의 뭔가 그런 뭔가 서사나 각자만의 뭐런 그런 마인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이제 뭔가 그 건조라고 그 건조가 이제 그게 이제 그거의 멋과 그거의 매력과 그거의 약간 가치였는데 그게 많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도 다 그냥 피해를 보는 거죠. 그냥 그걸 약간 계속 용납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니까 그냥 이건 이게 약간 좀 이거 애들의 놀이구나 밈적인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눕독이나 닥터드레이나 60살 하잖아. 네. 그게 진정해 그게 이제 그래 내가 이거 계속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난 이해가 있는데 한국 그게 많지 않아. 내가 이거 계속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뭔가 그 그런 선배가 보여준 그러니까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너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우리도 이 문화를 뭐 아껴주지 못한 거지. 너무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모두가 이제 피해보는 거야.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이제 내가 생각 안 하고 뭐 어떻게 득이 될지 아니면 뭐 앞을 안 보고 그냥 100% 해야겠다 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뭔가 이게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이제 나의 파급력이나 나의 영향력을 잘 써먹어야겠다. 되게 중요한, 특히 요즘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약간 뭐 어느 정도의 신뢰가는 그런 아티스트나 아니면 뭐 사업가나 뭐 대표니까 뭐 CJ 만났을 때 아니면 콘텐츠 그런 기업들이나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때 이런 걸 많이 해야겠다. 근데 그걸 뭐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이돌을 제작하고 많은 아이돌인데 우리가 만든 마음가짐이나 약간 얘네의 뿔이나 이런 거는 힙합이고 그러면 그게 숨기고 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속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겠다. 속는 거지. 딱 봤을 때 뭔가 모든 행보나 마음가짐이나 음악이나 얘네의 뭔가 모습 존나 힙합이에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돌을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전파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 힙합이야 이런 거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힙합 자체가 되게 그 지식과 정보 되게 얕아가지고 그래서 똑똑해져야겠다 약간 이런 거지. 저도 이제 제부시처럼 약간 이제 생각이 되게 깊고 저도 제가 계속 하는 거를 언제 확신받으면 락네이션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소신 계속 지키고 락네이션까지 들어간다 내 생각하고 내 길이 맞구나 아마 비슷한 거겠지. 뭐
뭐 제가 막 내가 뭐 짱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잘 활동했던 사람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그걸 확신 받는 거면 되게 좋은 거니까. 네, 확신 많이 얻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오지 뭐 그러니까 커뮤니티인 거잖아. 그럼 이게 내가 다음 세대한테 더 좋은 특히 이제 뭔가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이런 문화는 더욱더 그 소통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야,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그것도 확신을 얻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이제 유행 아니면 잘 나가는 걸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OG랑 old head랑 꼰대랑 선배랑 뭐 형 이게 달라. 다 달라. 이게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누구한테 권하는 거면 그건 꼰대고 그거는 이제 뭔가 약간 꼰대지. 왜냐면 나도 안 해봐도 내가 누구한테 뭘 얘기해요. 근데 해본 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는 선배에 가까운 거지, 형에 가까운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멘토에 가까운 거지, 오지에 가까운 거지. 그게 이제 왜 오지들이 왜 중요하냐. 뿌리를 왜 잊으면 안 되냐. 이게 아무리 100년, 200년 계속 가도 이 아까처럼 진정성, 이거 왜 시작됐냐를 계속 생각하고 가져가야 진화를 해야 이게 좋은 길로 진화를 하지 건강하게. 이게 그냥 이거를 다 그냥 이건 옛날 거야 하고 내가 나만의 방법을 해석해가지고 그게 잠깐 잘 됐을 때 그건 오래가지 못해. 그 원칙과 베이직이나 뭐 이런 건 뭐 충분히 마찬가지지. 베이직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나만의 길로 뭐 나만의 움직이로 인용하고 그래야 이제 뭔가 진짜 뭔가 완성형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해. 소통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저도 그룹이룸 애들이나 뭐 GK나 페이션이나 뭐 AMC나 막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얘네도 이제 뭔가 우리가 왜 뭉쳤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뭔가 이거의 의미와 중요성과 이거의 약간 좀 귀함, 소중함을 알고 또 뭔가 자기 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베이스가. 아니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내가 항상 되게 뻘쭘한 게 내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다들 이렇게 밑에를 봐. 곱씹는 거지. 항상 밑에 봐. 생각 정리. 내가 맞아. 내가 뭐 존나 얘기해. 존나 진지해. 그래서 다 이래. 그리고 이제 뒤를 나는 어땠지? 자동차를 가졌지.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까지 궁금하거나 뭐 물어보진 않아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약간 뭐를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는 게 물어보고 뭘 알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맞아. 그 능력이나 재능이 진짜 귀해요. 그 용기야.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힙합 안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적성에 좀 잘 맞아요. 진짜로 너무 완전 최적의 직업을 찾은 듯한 느낌. 이건 번외인데 재블 씨가 내가 본 사람 중에 대화 제스처가 제일 화려해. 대화 제스처가 아니 내가 그래 울고 뭐 약간 뭐 머리를 감고 제일 화려해. 샤워를 해서 뭐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우리가 힙합을 좋아하면 좋아하면 소환하게 좋아. 이거 제가 팔이 길잖아요. 길쭉길쭉하니까 이게 더 액션이 좀 가요. 저는 이제 거의 한 AOT 처음 있었던 게 거의 10년 전이고 26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와가지고 저는 완전 진짜 리얼 한국 사람이에요. 이 형을 처음 봤어요. 이 사장님. 야야 여기서 리얼 한국 사람 없는 여기 다 리얼 한국 사람이야. 아니 안 되면 한국 사람. 저 끝까지 들어줘요. 들어줘. 아무튼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교포를 만나보고 살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람들 만나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제스처라든지 표현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고 그 직관적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한 또 디테일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진짜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제스처가 정말 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제스처 지금 존나 많아.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사장님한테. 나는 그렇게 모르는 제스처 하지 않고 그래? 형 멋있으세요. 나는 재벌 씨 기분 좋으면 나는 머리 감고 샤워를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걷고 눈을 감아서 와 근데 처음 듣는 피드백입니다.
진짜 자연스럽고 멋있어서 듣고 나니까 너무 많이 잘 봤습니다.